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망하는 매매법 네 번째 시간 돌파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매수. 이 과정이 있어요. 돌파 매수를 왜 하는가? 돌파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돌파. 자, 편하게 이야기 들으세요. 돌파. 자, 처음에는 이제 그 단타로 들어가요. 단타 또는 눌림목. 네, 이렇게 테마주를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막상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급락도 잘 나오고 또 수익을 줄 때는 크게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막 흔들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루 변동성이 세지는 거죠. 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누적이 돼요. 손실이. 그 손실 누적 때문에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쵸? 사람 마음이 급해져요. 사람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근데 주식을 보다 보니까 급등주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보여서 상한가 가는 종목 하나만 잡아도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급등주 올라가서 올라타는 거 한번 받아서 뭐 5%나 10%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사자마자. 그래서 그 심리로 인해서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심리로 인해서 돌파 매수를 하게 됩니다. 돌파 매수. 돌파 매수라는 건 뭐냐,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셔야, 아, 내가 그 망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망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돌파 매수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잔잔하게 거래가 없이 차트가 움직이다가 어떤 호재를 받거나, 또는 호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호재가 없을 때도 갑작스럽게 롱바디 양봉을 찍으면서, 분봉입니다. 1분봉. 자, 1분 만에 4% 강한 슈팅을 쏘면서, 거래를 쏘면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강하다라는 걸 사람이 느끼게 될까요? 강하다라는 걸 언제 느끼게 되냐면 이 위쪽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게 돼요. 강하다. 흐름 좋은데? 힘 좋은데? 거래 빵빵빵 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 좋고 단번에 4% 올랐어요. 가만히 있던 게. 자, 그럼 얘가 상승 초입이라고 하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전일 대비해서. 뭐 한 7, 8% 될라나요? 한 10% 되네요. 그럼 상한가까지 20%가 남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해서 상한가를 가고 올라가게 되면 대박주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런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있고요. 있기도 있어요. 좀 신기한 게. 자, 근데 그림이 좋아서 올라갈 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이 급등주 돌파 매수의 단점입니다.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물려버려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 뒤로 거래가 아예 발생 안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상승을 준 차트라서 다행이지만 아예 거래가 발생 안 하는 차트. 그런 차트가 있어요. 그런 차트를 매수할 경우는 정말 괴로운 거죠. 돌파 매수 잘못했다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매수한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보통 매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보라서 이런 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 손실에 손실을 누적시키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런 데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했네 하면서 매수하고, 돌파했네 하면서 매수하고, 손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순환이죠. 그래서 돌파 매수만 하는 사람들은 잔고가 반토막 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금방 됩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20%도 가능해요. 돌파 매수로만 잘못 계속 매수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이게 깡통차 주는 데는 가장 좋은 매매법입니다. 순식간에 세력한테 돈 받쳐주기에는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 매수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시초가 매수도 굉장히 매력이 있죠. 시초에 이 올라가는 속도 보십시오. 단 2분 만에 10%를 찍어버렸어요. 전일 대비해서는 단 2분 만에 18%를 찍어버렸고, 이 모양 보면 어때요? 더 올라갈 것 같죠? 느낌만 그냥 느껴보세요, 여러분께서. 자,
거래 엄청나게 쏘면서 10만 원짜리인데 거래를 막 10만 주씩 쏩니다. 이 무거운 주식, 대웅제약이라는 이 우량한 주식이 단번에 18%를 찍어버린다. 사람이 이때 판단이 안 서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자, 만약에 샀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있었나요? 오늘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장 초반에 밀고 올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죠. 그렇게 눌림이 크지는 않으니까. 빠르게 올라가면.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매매법이. 돌파 매수, 상따도 돌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수급 들어와서 다음날 그 시초가 올리는 거, 돌파되는 거, 그걸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력들이 이런 차트를 만들면 개미가 들어올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래를 쏘면 개미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세력들이. 그래서 세밀하게 이 차트를 보자고 하면, 거래 여기서 들어왔죠? 거래 들어왔죠? 거래 들어오고 밀고, 거래 여기 또 들어왔죠? 여긴가요? 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는 거래가 들어오고 밀어 올려버리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들어오고 밀지, 들어오고 슈팅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좌가 반토막이 나냐면, 뭐 5번 중에 한 번은 슈팅 나오긴 하거든요. 운이 좋으면. 그럼 그때 수익을 뭐 5% 6%씩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돌파 매수가 뭔가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유튜브 이제 다른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 중에서 돌파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보진 못했어요. 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파 매수에서 이제 수익이 잘 나오니까 저 사람이 뭔가 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돌파 매수는. 돌파 매수도 원칙이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돌파 매수를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원칙을 안다 해도, 그 원칙을 정말 안다고 해도 그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불가능해요. 초보자들한테는 능숙해져야 돼요. 순간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3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수급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고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이제 한 4분째에 슈팅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1, 2분 내에 1, 2분 안에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차트에 대해서. 저항이 어디야? 일봉은 어때? 재료는 뭐야? 이게 순간적으로 딱딱딱 확인이 딱 돼야 돼요. 확인, 지금 자리 확인. 이 판단이 딱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할 때 이런 착각도 있어요. 상투권을 올라갈수록 돌파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갈수록 조금 힘들어져요. 무거워져요. 주식이 높이 이미 올라갔으니까. 근데 돌파가 나왔는데 다 좋았어요. 체크가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좋았어요. 4번 체크에서 이게 전일 대비 20% 이상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나머지 다 좋은데 이미 고점이었어요. 상한가 진입 직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간적인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돌파 매수는. 아니면 장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각 종목마다의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몇 분 중에서는 미리 종목을 다 뽑아놔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미리 종목을 다 뽑아놓고 자리를 미리 다 봐놓고 미리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 위주로 하는 분도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대비책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슈팅을 쐈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돌파 매수한 분들은 1, 2%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파 매수 실패하면 3, 4% 손절하거든요. 잘해야 3, 4%고 정말 재수 없으면 6, 7%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손절을. 그것 단 몇 분 만에, 5분 만에 그렇게 손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돌파 매수가 시장가로 매수하든 어쨌든 보통가로 매수하든
호가가 위에서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내리면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수수료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0.6% 밀렸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미 1%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고점까지 꼴이 되면 마이너스 2%까지 찍었고 수수료까지 하면 마이너스 2.3%까지 찍혔던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버티기가 힘들죠. 왜냐면 돌파 매매를 좀 해봤다고 하면 돌파됐네. 또 이제 롱바디 양봉 찍었죠. 지금 1분 만에 500만 주 거래됐습니다. 돌파 찍었어요. 밀려요. 마이너스 2% 넘게. 그러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다음 봉에 가네. 근데 여기서 만약 손절했다고 가정해보죠. 스탑로스를 걸던가 마이너스 2%에서 자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면 급하게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매수 놓쳤네 하면서 또 따라 들어가. 이게 악순환이에요. 돌파 매수가. 이게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악순환 따라 들어갑니다. 그 어정쩡해요. 또 수익이. 그죠? 또 이렇게 밀려요. 그럼 또 겁먹어서 또 팔아버리고 1, 2, 3, 4, 5, 6, 7, 8, 9, 10 10분 동안 큰 수익 없어요. 10분 동안. 그리고 내려박아 버리면 벌써 몇 분이 지난 거죠? 20분 지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순환.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돌파 매수를 제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웬만하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게 쌓였을 때 그때 돌파 관점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돌파 매수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 찰나의 순간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찰나의 순간에. 그러니까 종목을 미리 보고 있던가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뭐 이제 신호가 떴을 때 검색식이든 뭐 순위조회든 떴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은 검색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 매수하려면.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장은 이 개미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 장이에요. 이게 올라만 가면 개인 투자자가 돈을 막 사요. 세력이 그걸 알고 있어서 안 보내요. 일부러. 안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보내요. 이틀온도 보낼 것 같이 하더니 쭉 밀어서 오후장에 올려버리죠. 몇 시간 지난 거예요. 2시간 뒤에 올려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를. 못 기다려요. 이거는. 힘들어서. 중간에 던져버리죠. 이렇게 한번 밀기도 하니까. 네, 이때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경험이 하다 보면 그래 보합 주면 오르겠지. 그럼 다 보합에서 대기 타겠죠. 그게 다 올라가면. 보합에서 안 오르고 밀어버리면 완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드림 시큐리티가 좀 그랬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뉴스를 띄웠더라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아마 이거 물린 사람 오늘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뉴스를 띄우면서 가더라고요. 와, 근데 딱 맞고 부딪히더니 단 한 번의 반등이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반등이 없었습니다. 이런 종목 정말 죽음이죠. 단 1, 2, 3, 4, 5, 6분 만에 마이너스 7%. 6분 만에. 장 후반까지 끌고 왔으면 마이너스 한 9%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돌파 매매의 최후예요. 최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당하는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데이 트레이딩이 무섭고 단타가 무섭고 주식이 무섭고 결국은 주식은 하다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대부분이. 왜냐면 급하니까. 손실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좀 도와드리자고 하면 손실을 봤다는 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운동선수예요. 프로 축구선수. 그럼 축구에 졌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왜 졌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지금도 이것도 분석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돌파 매매는 안 된다. 돌파 매매는 뚫는 순간부터 매물이 쌓인다. 순간적인 판단을 다 해야 된다. 그러겠죠. 이게 분석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승산이 초보자들에게는 없다. 잘하는 유튜버들 있죠. 그분들 거 보세요. 근데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가르쳐 주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솔직히. 자, 손실을 봐요. 그럼 냉정하게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실력 없는 겁니다. 그럼 돌파 매매를 수익 본 적이 있나? 있는가? 수익 본 적이 있는가? 아니죠. 수익 본 적도 없죠. 돌파로. 손실만 보았고 해본 적도 없는 매매법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고 아예 되지가 않는 것, 검증도 안 된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 초기화. 모든 걸 초기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익을 못 내신 건 몰랐기 때문에 못 냈다라고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 낸 거다. 그럼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화. 주식의 개념부터 다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개념은 뭐죠? 전쟁터예요. 이거 전쟁터. 모두가 생존할 수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모두가 다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의 그 매물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식에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될 수 있고, 그죠? 경험이 될 수 있고 눈치가 될 수 있고 센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감각적인 부분. 진짜로 감각으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됐고요. 그죠? 이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단기간에 쌓이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뭐 센스 있다고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전제 하에 센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어떤 매매부터 내가 시작할 것인가.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난 장투를 할 것인가, 스윙을 할 것인가, 단타를 칠 것인가. 다 다릅니다. 개념이. 그럼 단타를 칠 거면은 단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단타 치는 사람들 영상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매매일지도 본인이 쓰고 자기가 깨달은 어떤 일기 같은 것도 써요. 저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삐끗거려도 단타는 망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삐끗거려도 하나, 둘, 셋, 넷 차근히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익히려면 머릿속에 익혀야 되니까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과 원칙을 하나씩 내가 적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비중. 제발 돈 크게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겨본 적도 없는데 큰 돈을 왜 때려 박습니까? 벌어본 적도 없는데. 벌어본 사람이 큰 돈을 박는 건 이해가 돼요.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잃었다고 한다면 비중을 크게 늘려서는 안 돼요. 비중은 소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 말 믿고 그냥 해보세요. 소액으로. 그리고 천천히 올려나가세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파 매수는 초보자들은 사실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돌파 매수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돌파 매수가 수익이 꼭 빨리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사람들이 개념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돌파를 산다고 해서 꼭 수익이 빨리 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돌파로만 산다고 해서 수익이 빨리 나는 게 아니라, 자, 아무거나 내가 이런 눌림목에서 사도 수익이 빨리 나요. 개념이 다르죠. 그죠? 개념이 다르죠. 돌파해서 여기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2분 만에 수익이 5% 나왔어요. 2분 만에. 빨리 나왔죠. 돌파의 매력이죠. 근데 눌림목에서 잡아도 수익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냐 이런 싸움이긴 하지만 꼭 돌파만이 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럼 돌파 종목을 기다리는 그 순간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니죠. 그 기다렸던 그 순간까지도 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렵나요? 9시부터 12시까지 매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난 9시에서 12시까지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돌파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매매 방법을 하든 나는 9시부터 12시까지 매매를 하면
꼭 돌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만 내가 뭔가를 결정을 내겠다 라고 하면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돌파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런 개념 하나하나 익혀가는 데까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많이 깨져봐야 되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깨져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깨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